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병 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고요.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궁금하시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치료 능력 식별 방법이 국가의 자격 인증 제도 밖에 없고, 따라서 의사 면허 제도에 의하여 사전적,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대안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며,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 행위는 항상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다는 논지에 이르러서는 그 어거지에 말문이 막힌다. 우선 치료 능력 식별을 반드시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부터 문제이다. 물론 그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 의하여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하여 항상 위해한 것도 아니다. 논지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불신하고 국가 우월적 사고에 빠져 있다. 논지가 타당하다면 왜 영국 같은 나라는 시술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더구나 그러한 검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해오지 아니한 국가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국가가 해야 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자격 인증 제도가 의사 면허뿐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치료 효과가 있는 치료 방법을 분야별로 나누어 자격제나 면허제를 실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왕에도 우리나라에는 의료법 제정 전에는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등이 나누어져 있었고, 미국에는 카이로프랙틱사, 한의사, 그 실질은 침구사이다. 서구에는 자연요법사, 침구사 등이 있다. 중국은 매우 다양하다. 서의, 중의사, 침구사가 있고, 서의학과 중의학을 모두 공부한 중서의 제도도 있다. 그중 한 가지 면허를 취득하면 어떤 의술도 사용할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도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3년제 전문 과정이 있고, 5년제 중의대 본과 정규 과정이 있고, 본과 7년 과정도 있다. 전문 과정에서부터 중의학 전공, 침구학 전공, 추나학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고, 중의대 본과 정규 과정은 중의학 전공, 침구학 전공, 죽양학 전공, 추나학 전공으로 세분되어 있다. 일종의 세미나 과정인 연수 과정도 1개월에서 1년까지 있고, 그 안에는 침과학, 중의내과학, 중약학, 추나학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외국인을 위한 중의학원도 따로 있다. 의술에 관한한 중국은 열려있는 나라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공산 진영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도 얘기했지만, 뭐 대통령 중에서 뭐 피 대통령이 뭐 어떤 역할을 잘했다. 한 가지는 그래도 모든 걸 다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요 한 가지만은 잘했다라고 잘한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듯이,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열려 있다는 거죠. 어떤 의술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반대로 말하자면은
이 환자 중심. 저는 환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라는 말 자체는 스스로 자기가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상실한 어떤 결정론적인 운명론적인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돼서, 사실은 환자라는 말보다는 내담자, 말하자면 어떤 '내가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방법이 괜찮을까? 이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 하면서 뭔가 찾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한 70~80%는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내담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내담자, 즉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정말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그런 내담자를 위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서 왜냐? 일본에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일본에는 의사 외에 침사, 구사, 안마사, 지압사가 있고 유도 정복사도 있다. 침사나 구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3년제 이상의 전문 학교를 졸업하면 된다. 2001년 현재 침사, 구사, 안마, 마사지, 지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생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이 126개교나 되고, 침사 수는 약 12만 명, 구사도 약 12만 명이 된다. 의사나 치과 의사는 누구나 침구술을 임상에 쓸 수 있다. 유도 정복사는 골절, 탈구, 염좌, 타박, 자상 등의 치료를 한다. 아, 그렇군요. 좀 몰랐습니다. 과거의 적골사에 해당한다. 아, 적골사. 적골사가 골절, 탈구, 염좌, 타박, 좌상을 치료하셨군요. 이것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 외에 새로운 영역을 전문화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디가요? 일본이요. 독일에는 의사 면허 외에도 전통 의술과 대체 의학에 관하여 20여 개의 자격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 제도만으로 사전적, 전면적 규제하는 것이 대안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라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우리를 제외하고는 동서양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의사 내지 의료인이면 어떤 치료 방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우리처럼 양의사와 한의사라는 두 가지 면허제도만을 두고는 그 둘 사이에도 서로 상대방의 의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들이 다양한 의술을 활용할 기회를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나라 전체로 보면 얼마나 의술의 활용에 융통성이 없이 막혀 있는가. 이 사실은 융통성 없는 이 시스템은 사실은 국민이 바꿔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을 하야시켰잖아요. 그런 위대한 국민인데 이까짓 거 이거를 제도 개혁을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지. 여러분, 하십시오. 지금의 의료 제도는 정말 이거는 발병자를 위한, 말하자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시스템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미련맞고 우매하고 융통성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료법을 우리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자주의 능력으로, 왜냐하면 말하자면 우리는 건강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자마다. 그렇다면 건강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내 몸에게 허하겠다는 의지가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통령을 하야시킨 국민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어요. 지금의 시스템은요,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공부하는 와중에 말하면 뭐죠? CT 촬영, MRI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CT는
가격은 싸지만 무슨 뭐 방사선 치료기 때문에 뭐 몸에 해롭대요. 아니 그러면 MRI는 그러면 완전 뭐 인간에게 해로운 게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은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눈치채셔야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눈치채지 않으면 누가 눈치를 채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어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의료 시스템에 여러분이 반기를 들 때가 됐어요. 언제까지 그 고혈압 약, 고지혈증 약, 갑상선 약을 드시겠습니까? 합병증을 부르는 약을 왜 드세요? 그건 표치예요, 표치. 신경을 마비시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반면교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머님, 시어머님, 그 주변의 어르신들, 그분들 한결같이 고혈압, 당뇨약을 드시잖아요. 그분들이 고혈압약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당뇨약 드시고요. 골다공증 예방약을 드신답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합병증을 부르는 거예요. 약은요, 약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표치일 뿐입니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마비 역할, 마비제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깨어나세요. 약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몸을 믿어야 돼요. 자생력을 믿어야 돼요. 질병이 발병했을 때는요.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습관들을 버리세요. 30살에 40살에 발병했다. 그러면 지금껏 30년 동안 해왔던 식습관, 정신세계 이런 걸 체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세요. 제가 다음 카페나 카카오 스토리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지금 이 시국에 먹을 거 많죠? 그러나 그 먹을 것이 많은 이 풍요 속에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요? 오염 덩어리예요. 세슘 덩어리예요. 수산물 드시지 마십시오. 수산물에는요. 방사능 네, 말까지 헛소리가 나오네. 방사능 물질이 엄청 함유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해산물은요.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일본 여행 가면 안 돼요. 일본 상품 여행 상품이 싸다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방사능 오염 물질이 전 전국을 휩쓸고 있어요. 일본을 다 휩쓸고 있어요. 그런 데를 가고 싶다는 건요. 스스로 내가 자살을 하겠다는 행위예요. 근데 그거를 자식이 하겠다 하면은 그거 지켜보면은 그거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야, 이 새끼야, 빨리 대저 죽어라. 어? 그리고 그거는요, 직방으로 그냥 직사를 하면은 다행인데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직사가 안 돼. 그냥 삶을 삶답지 않게 아주 그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거 만약에 정말 너무나 그냥 미운털이 박힌 자식이 가겠다 하면은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돈을 얹어주면서 보내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이 거길 가겠다. 그럼 말리세요. 왜? 앞으로 20살밖에 안 된 친구는요. 앞으로 7-80년 이상을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건강한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요. 일본 여행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딸려 있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수백 년이 흘러도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일본을 간다고요? 그건 정신이 나간 행위입니다. 그거 말리셔야 돼요. 안 말리면은 평생 두고두고 원망의 화살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자멸의 그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제발 좀 일본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여행이든 유학이든 목숨을 죽이는 행위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제발 좀 깨어나십시오. 이제는요. 약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병원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약에도
답이 없고요. 병원에도 답이 없습니다.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침뜸만이 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의원에 가면 된다? 아닙니다. 한의원의 커리큘럼에는요. 침구에 능통하신 교수가 없어요. 다 약탕하는 사람들이 침뜸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뜸도 없어요. 커리큘럼에 한의대학에 뜸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거기는요. 약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침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현 주소를 여러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몸을 우리 몸에는요, 자생력이 있어요. 그 자생력을 믿으셔야 해요. 질병이 있을 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안 먹을까를 염려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집 식구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냉동식품은요. 그 어떤 한살림껏 주민생협, 자연드림 소용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냉동식품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탕 다 유해물질이에요. 그 색소 그게요. 석유 찌꺼기로 만든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적색 1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절대로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돈 뭐 2,000원, 3,000원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팍팍 그거 쓰는 거 정말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음료수 위험합니다. 설탕 덩어리입니다. 초콜릿 위험합니다. 초콜릿이 색깔이 검정색, 갈색이 진한 갈색이잖아요. 왜 진한 갈색이겠어요? 우유로 만들기 때문에 그 상한 우유를 감추기 위해서는 설탕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색깔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신선도가 떨어지는 질 떨어지는 우유로 초콜릿을 만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초콜릿, 사탕, 과자, 또 라면, 냉동식품 다 몸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그냥 당근을 드세요. 양파를 드세요. 마늘을 드세요. 생강을 드세요. 계절에 맞는 음식을 드시는 거, 계절에 맞는 과일, 채소를 드시는 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